지금부터는 문화스포츠부 조현선 기자 그리고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맹소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조 기자, 네. 태풍 카누는 내일 오전에 한반도에 상륙할 걸로 예상된다고 하던데요. 네. 경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이번 태풍 남에서 북으로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귀포 부근 해상에서 북진을 하고 있고요. 이 태풍과의 거리를 보면 제주도 성산과 불과 190km, 그리고 남해안과 300km까지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 기자 연결해서 보셨습니다만 최대 풍속 초속 35m의 강풍을 머금고 있고요. 앞으로 태풍은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내일 아침 9시쯤 통영 부근에 일단 상륙을 하고요. 이후 낮 12시 대구를 지나서 오후 6시에는 청주 쪽에 일렀다가 내일 자정쯤 서울을 스치겠습니다. 이후 하루 정도 평양을 지나 토요일 새벽 태풍으로서의 생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아직 상륙도 하기 전인데 서울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태풍이 이제 지나올 과정에서 간접 영향으로 서울에도 일부 비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빗방울이나 이슬비 정도로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밤사이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될 텐데요. 서울의 직접 영향은 내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레까지 내릴 비의 양이 총 200mm인데 이번에도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한 번에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순간 풍속 초속 30m의 강풍도 동반이 됩니다. 이 서울은 태풍이 빠져나간 뒤 구름 뒷자락에서 남겨진 빗구름의 영향을 더 받은 뒤에 금요일 오후부터 비가 차츰 그칠 걸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맹소영 대표님, 지금 이 태풍 카눈이 역대급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던데요. 어떤 점에서 역대급이라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태풍을 역대급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양의 비와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에너지적인 파워적인 부분 안에서의 중심 기압이 역대급이라든지 그리고 예.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최대 풍속이 좀 이제 세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번 태풍은 보통 태풍이 발생하는 중심 기압이 한 970에서 930 정도 나타나는데 그 범위 안에서의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태풍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역대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 태풍의 진행 방향입니다. 네, 태풍은 열대 해상 부근에서 발생을 해서 태풍은 스스로는 북진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저위도 부근에서는 북동무역풍이라고 해서 북동풍이 붑니다. 그래서 북동풍과 북진하려고 하는 이 태풍의 중간적인 힘에 따라서 북서진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리고 중위도권에 만났을 때는 이제 중위도권의 전반적인 바람을 지배하는 북서풍,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 이제 태풍이 동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동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 하더라도 계절적인 바다 해수면의 온도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을 지배하는 기압 배치에 따라서 보통 한 6월 달에 발생하는 태풍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남쪽 지방을 이제 지나면서 소멸하게 되기 마련인데요. 예. 이번 카눈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발생을 했었을 때는 중국 남부 지방으로 곧장 북서진하면서 이제 소멸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예. 180도로 방향을 틀어서 일본 그 남쪽 해상을 동진하는 형태로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대로 일본 남쪽 해상에서 동진해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더니만 90도로 방향을 틀어서 지금 한반도 지역을 동서로 절반으로 나눠서 관통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방향을 180도, 90도로 트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과거 발생했던 태풍을 통틀었을 때 예. 우리나라를 사선으로 가르지르는 거, 이를테면은 전라남도에 상륙을 해서 경상북도로 나간다든지 전라남도에 상륙을 해서 강원도 지역으로 이렇게 사선의 형태로 나가는 그런 관통했던 태풍은 있었습니다만 예. 이렇게 남해에서 북으로 정중앙으로 이렇게 관통하는 태풍은 정말 이례적이고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렇게 사선으로 관통했던 태풍들도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 태풍들과 비교해서는 어떨까요, 피해가? 물론 이제 피해적인 측면을 비교를 단순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중심 기압이 얼마나 낮았느냐에 따라서 태풍의 강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태풍 강한 태풍들이 어떤 속도로 우리나라를 지나갔느냐, 그리고 태풍 주변에서의 바람색이라든지 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볼 수 있는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적인 측면에서의 굉장히 역대급의 강도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를 이렇게 정중앙으로 관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바다 위를 지날 때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70~80%가 삼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예.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지형을 만났었을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값 안에서의 오차 범위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구름이 들어오더라도 강원 영동 지역은 이 동풍의 계열의 바람이 더해지면서 산맥을 타고 넘는 과정에서 영동 지역에 굉장히 많은 양의 비를 뿌리고요. 그리고 소백산맥에 감싸져 있는 영남 지역 역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도 태풍이 이동을 하면서 지역적인 어떤 바람의 격차 그리고 강수량의 격차가 남긴다는 게 그게 좀 눈여겨볼 일인데 문제는 우리 지역을 지날 때쯤이면은 이 태풍의 속도가 평균적으로 한 시속 35km의 속도로 지나가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흰남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막강한 태풍이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평상시의 속도보다 한 1.5배 정도 빠른 속도로 빠르게 짧고 굵게 지나갔기 때문에 피해가 그래도 덜했지만 네. 이번 태풍은 강도적인 측면에서는 흰남노보다는 약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굉장히 지금 이 거리를 지나가야 되는 태풍의 속도보다 3분의 1 정도 지금 조금 빨라지긴 했습니다만 예. 여전히 느리거든요. 느린 속도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장마철에 너무나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충청도 지역, 경북,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비의 양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피해 상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